상공유사 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상공유사 54마 사복불은 편입니다. 옛날 스카모니 부처님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셨으니 지금 역시 그와 같은 이 있어 연화장 세계로 돌아가려 하네. 신라 십성 중 한 사람으로 사복은 사동 혹은 사파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상공유사 내운 중 원효와 전생 도반으로 전중국 가린다 정사에서 절친하는 도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상공유사의 개성을 바탕으로 작가가 소설화시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가 요소궁에서 3일을 보내고 나온 후 맨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불지천 거지들이 사는 마을 무예였습니다. 장애인 무예는 아유타 공주 요수공주와 원효를 만나게 해준 인연이었습니다. 원효는 장애인 무예를 만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록 무예는 장애인 거지로 살며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 먹고 살지만 절대 공짜로 얻어먹지는 않았습니다. 쩔룩거리는 다리를 절며 춤으로 보답했던 것입니다. 그 후 원효는 자신을 복선거사라고 부르며 불지촌에서 거지들과 같이 무예춤을 추며 무예가를 지어 부르며 거지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효 복선거사가 거지들에게 불법을 설하고 있는데 웬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내는 말을 못하는 사복이라는 장애인으로 다짜고짜 복선거사 원효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 이름 진나야. 아니지, 진나는 전생범범이고 저놈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더라. 그래, 원효야. 병신들 모아놓고 무슨 귀신 씨나나 까먹는 소리야. 염소가 죽었다. 어서 가자. 사복은 서랍을 만선 북리에 사는 과부가 남편도 없이 임신하여 낳은 선천성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복의 어머니는 그런 장애인 아들을 위해 동량을 해온 식량으로 삼시세끼 늘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고 최고의 비단으로 옷을 해 입혔습니다. 사복의 어머니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뱀처럼 기어다닌다고 사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도 못하고 뱀처럼 기어다니던 사복이 단번에 원효를 보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원효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자 다시 똑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그대와 날 위해 불경을 싣고 설상 꼭대기까지 날라주던 염소가 죽었다. 같이 가서 장난을 지내자 하고 재차 똑똑했습니다. 그제서야 원효는 사복을 알아보고 말을 했습니다. 자네 사복 아닌가? 반가우이. 자네가 이 마을에 살았나? 정말 뜻밖일세. 누가 봐도 두 사람은 오랜 친구 같았습니다. 사복은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에게 반갑다는 말도 없이 다짜고짜 어디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서 가자. 따라오거라. 빚을 갚아야 할 것 아니냐? 사복은 전생의 심성은 착했으나 말버릇이 무척 고약했습니다. 집버릇 개 못 준다더니 전생 버릇을 일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다니 이 사람아, 오래간만에 나타나서 대뜸 어디로 가자란 말인가? 빚은 또 무슨 빚을 말하는가? 사복은 재차 원효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자신의 말뜻을 빨리 못 알아들어 어이가 없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뭐냐? 옛날 자네와 내가 공부할 때 무거운 폐역경을 싣고 나르던 염소가 죽었으네. 그 염소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나? 가파른 벼랑 끝까지 그 무거운 폐역경을 싣고 다닌다고? 자네가 금강산배경을 쓸 때 이 세상 경제를 모두 지고 벼랑 끝까지 날라다 주었지. 왜 생각이 안 나? 경을 날라다 준 염소란 말에 복선거사 원효의 머릿속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고 희미하게나마 전생 일들이 하나하나 다시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원효가 빨리 말뜻을 못 알아듣고 머뭇거리자 사복은 이제 호통까지 쳤습니다. 너는 이제 보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줄 모르는 땡큐 멍텅구리구나. 그동안 공부를 좀 했나 했더니 아직 멀었군.
사복이 꾸짖는 말에 원효는 기가 죽은 투로 응거주춤 대답했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은 허상일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진짜 진리일세. 그래, 알긴 아는군. 좋아. 그럼 그때 경을 실어 나르던 염소가 죽었으니 자네와 내가 장사를 지내야 도리 아닌가? 사복은 전생과 일생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전생 기억이 아물아물한 원효는 정신을 바싹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겠구나. 지금 사복은 전생과 일생을 넘나들고 있지 않은가. 시공을 초월한 공간에서 나를 끌어들이고 있어. 분명 사복의 도가 나를 앞서고 있어. 사복은 평생 말도 하지 않고 뱀처럼 기어다니며 형설에도 이끌리지 않고 온갖 유혹과 은설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일념으로 묵은 참선에만 빠져 있었구나. 이제 보니 난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했어. 원효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사복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감탄했습니다. 대성적 차원에서 불경을 해석하고 대중교화의 열정을 쏟으며 책을 쓰고 불법을 표고한 원효보다도 분명 한 발 앞서 있는 듯 했습니다. 순간 원효는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당당한 사복의 경지가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가세, 앞장서게. 원효는 뒤늦게 알아차리고 사복의 집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이상한 대화에 거지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모두 따라갔습니다. 사복의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굴을 파고 예우나 두더지 모양 개우 비바람이나 묻짐승들을 피하는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죽은 염신은 어디에 있느냐? 원효도 전생과 이생을 동시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복은 땅굴 속으로 들어가 시체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썩기 시작한 죽은 염소, 아니 사복의 어머니 시체를 보는 순간 원효는 눈앞에 불을 밝히듯 환해졌습니다. 긴가민가 하던 것이 이제야 명확하게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원효는 자신도 모르게 합장하고 예를 다했습니다. 사복과 어머니, 아니 염소의 깊은 진리와 인연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왜 이곳에 서 있어야 하는지 단번에 알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인연이냐? 사복의 어머니는 전생에 사복이 키우던 염소에 불과했습니다. 늘 사복을 따랐고 매일 아침마다 사복에게 젖을 주었고 산꼭대기까지 무거운 짐을 날라라 주더니 그 공덕으로 결국은 현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그 희생은 또 무엇인가? 또 전생 염소와 난 무슨 인연인가? 아무 조건 없이 금강산매경 쥐필에 필요한 수만 장의 배경을 산꼭대기까지 날라다 준 인연이 아닌가? 말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불구자를 낳아 성인이 될 때까지 대소변을 받아내고 맥이 따뜻한 밥을 동량에 한 끼도 그리지 않고 봉양한 인연.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 인연을 알고도 참고 무용수행한 사복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무언수행을 하던 사복이 이생의 인연을 다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아니 전생의 인연을 다한 염소가 다시 죽음으로 비로소 열반의 말문을 열었구나. 누가 알았겠나? 물고자 사복과 염소가 깊은 진리의 세계에서 사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는가? 원효가 잠시 감동하는 사이 사복이 재촉했습니다. 자네가 머리를 깎은 땡출하지만 비록 중노릇은 했으니 이 중생 우선 포살부터 시켜주게. 죽어서나마 세세생생의 사바세계의 매정 고뇌의 매듭을 풀어주자는 사복의 깊은 자비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원효는 사복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과연 사복은 어떤 경지에 올랐나? 부처의 경지인가? 아니 염소? 아니 어머니? 그리고 이 자리에 선 나와는 불경을 실어준 인연, 주종관계로 따르며 젖을 준 인연, 온갖 수모와 고통으로 불거져를 키워준 인연,
어머니 아니 염소를 구제하고자 하는 성스러움 앞에서 원효는 잠시도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